예, 어젯밤 참으로 경악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작년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러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곽종근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의했고 질문과 답변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통화는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양심 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곽종근, 홍장원 등에 대한 회유와 겁박 사실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곽종근, 홍장원 등에 대한 회유와 겁박 사실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가 이러한 조작 증거에 근거를 두었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처럼 명백한 사실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의 졸속 심리로 국민들의 신뢰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이처럼 오염된 진술들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로 납득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초법적 일탈 행위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방식을 바꾸고 가짜 경력 추천서까지 써주는가 하면 여성 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의 딸을 특혜 채용하는 등 그야말로 불공정과 편파의 막장 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특혜 채용으로 정작 합격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어이없이 탈락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입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공정의 주범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력의 결실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의 결실이 더 크고 아무리 공부해봐야 부모 잘 둔 친구 못 이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갉아먹는 악질 중의 악질 범죄입니다. 더욱이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가족 채용, 특혜 채용이 선거 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었으니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대책을 보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위장 셀프 개혁으로 사태를 덮게 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입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특혜 채용을 시킨 인사들과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습니다. 선거 카르텔, 불법의 동맹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특혜와 부정의 뿌리를 뽑고 관련 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첫째,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입니다.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헌재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채택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는 이미 내란죄가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한덕수 총리를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헌재법 제32조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론이 모두 끝난 탄핵 심판에 대해 수사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꼼수 부릴 생각 그만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당장 한덕수 총리 탄핵을 각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3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준비 부족과 부실 대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해 5월에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노태악 위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회의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2023년 5월 대국민 사과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약 2년 만에 세 번이나 사과한 것입니다만은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습니다.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습니까?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원내 제1, 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됩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7글자에 안주하여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 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 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불법 촬영을 해도 대기업 임원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중국 해외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동방명주의 주인도 고작 횡령 혐의로만 수사받고 있을 뿐 간첩죄로 수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간첩 행위를 했지만 법령상의 미비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사업가가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법적 근거가 바로 중국의 반간첩법입니다.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난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술 탈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 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 극단적인 반기업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간첩법 개정 사보타지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하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새드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적이고 반기업적인 사보타지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도둑한테 문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까?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국정협의에서 반도체법, 연금법,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서 상속세법 개정안도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중독입니까?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오히려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우 트랙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의 합리적 개편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원하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는 속마음을 패스트트랙이라는 벽 뒤로 숨는 표리부동의 행위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논의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는데 작년 12월 1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민주당입니다. 특히 올 2월 임시국회 기재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회피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최고 세율 26%에 거의 2배에 가까운 50%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손도 대지 않고 세액 공제 한도 확대만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은 골치 아픈 일을 뒤로 던져버리는 회피성 슬로우 트랙에 불과합니다. 지난 1일 산업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한 9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45억 달러 수출에 비해 49억 달러나 감소하였습니다. 1월에도 101억 달러 수출에 그친 만큼 2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위기와 산업 전반의 경기 하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업의 혁신 의지와 투자 의지를 복돋아주는 것이 근본적인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하는 반도체 특별법 원안과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서 국정협의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의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3월 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가상자산 비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3월 7일에는 가상자산 업계 창업자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상회담을 열고 향후 트럼프 2기 가상자산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자본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04조 원에 달하며 투자자는 1,019만 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47.8%를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젊은 세대의 주요한 재산 증식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도 참석하여 가상자산 규율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 세탁 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및 불공정 거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툭하면 정책 토론 운운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 최영두입니다. 이번 주 초에 저희 당은 개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저께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전직 역대 정부의 총리, 국회의장, 또 정계 원로들이 모여서 개헌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시급하게 복원하고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이 정치 때문에 망하지 않고 정치가 경제와 국방과 안보를 다시 돕도록 하는, 민생을 돕도록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 역시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개헌특위를 출범시켜서 이 탄핵 소추를 둘러싼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중요한 과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역대로 개헌에 대한 여론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하나하나 만나보면 전부 개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개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왕적 당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망쳤고 탄핵 소추의 극단적인 분열 상태를 불러왔습니다. 정치만 아니면 대한민국이 벌써 세계 3대 강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를 고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세우기 위해서 개헌 작업이 절실합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심해서 민주당 내 개헌특위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대표 역시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곧 탄핵이라는 거센 물결에 휩싸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살리는 길,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정치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고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개헌 작업을 속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면서 저는 전후 체제의 몰락을 실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가트와 WTO라는 자유무역 체제의 기반에 성장해왔고 이 체제를 주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유무역 체제는 끝났다며 미국산이 아닌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는 관세 전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자유무역 체제의 혜택을 크게 본 우리나라는 매우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본다면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산업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산업 전략 재구성 관점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내 정치 상황은 극단적인 대결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극단의 정치 한 축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화와 합의,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탄핵과 특검, 예산안과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중도보수를 외치고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반도체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특례부터 허용하면 될 일입니다. 좌충우돌하는 이재명식 사고방식대로라면 아무리 많은 국민 세금과 국민연금을 투입해도 그 기업은 제2의 화천대유밖에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발 경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재명식 극단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 최보연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을 원합니다.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선관위는 과연 이 땅의 청년들에게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기회에 목마른 청년들을 외면하고 가족 채용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와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내부에서조차 가족회사라 자인할 정도로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부정 채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이 매뉴얼로 만들어져 공유될 정도로 부패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특혜가 제공되었고 입사 후에도 초고속 승진과 초고속 전보, 관사 무상 지원, 미국 출장 기회에 이르기까지 단순 채용 비리를 넘어 유례없는 전방위적 특혜가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포함해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친인척 10여 명이 적발 후에도 버젓이 정상 근무 중이라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아무런 징계 없이 직무배제 조치만 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이런 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연이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부패 구조는 자체 개혁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사전투표 논란, 2023년 10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선관위는 자체혁신위원회나 외부 전문가 참여 감사위원회 등을 구성했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만 드러냈을 뿐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선관위 가족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습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외면하고 고용세습 비리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비리 문제가 확대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더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재난과도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선관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소명임을 민주당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궁색한 핑계만 늘어놓을 뿐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와 같이 자정할 역량도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선결 과제를 전면 수용하고 철저한 외부 감시 체제를 즉각 구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역시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